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미국 경제의 종합 실적이죠. 2분기 GDP 첫 집계치가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중 미국의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 6.5%였습니다. 앞선 1분기 6.3%보다는 약간 더 높아졌지만은 예상치 8.4%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한때는 10%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비 연율 6.5%라고 했는데 그 개념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이라고 할 때는 실질 국내 총생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질 GDP라는 것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양의 개념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쌀 10kg 이런 식입니다. 명목 GDP라는 것은 액수 개념입니다. 물가 영향을 받죠. 그냥 쌀 10만원어치를 생산했다고 한다면은 작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 생산량을 갖고 성장을 따집니다. 성장률이라는 것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라고 했죠. 그럼 이번에는 그 증가율을 따지는 법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을 산출할 때 전기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년 동기비를 보조적으로 씁니다. 전기비는 계절 조정이 필요합니다. 3분기와 4분기는 해마다 쌀 생산량이 완전히 다르겠죠. 계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 비교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3분기와 4분기 둘이 기본적으로 비슷하도록 맞춰주는 것이 계절 조정입니다. 미국은 전기비 연율로 성장률을 표시합니다. 전기비 증가 속도가 1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가정할 때 그때 나오는 증가율. 기본적으로는 전기비니까 계절 조정이 필요합니다. 좀 복잡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전기비 연율은 복리이자가 붙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 말에 100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니다. 석 달 이자로 5%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분기 말에는 원리금이 105가 됩니다. 원금 100에 이자 5%가 붙었습니다. 복리란 것은 앞에 붙었던 이자가 원금과 함께 새끼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말에는 110.3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불어나서 4분기 말에는 121.6이 됩니다. 1년 동안 이자가 21.6% 붙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기비 연율 성장률이 21.6%라고 합니다. 전기비 성장률은 5%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개인 소비가 2분기 중 전기비 연율 11.8% 급증했습니다. 생산 증가율 6.5%를 대폭 웃돌았습니다. 모두 실질 기준입니다. 기업 투자 역시 생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이죠. GDP를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느 산업에서 얼마나 생산했는지 일일이 물어봐서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각 단계별로 생산량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판매된 매출액을 더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개인, 기업, 정부를 상대로 어떤 용도로 판 것인지, 외국에는 얼마나 수출했는지 등 해서 다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액을 빼면은 나머지 판매분은 다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겠죠. 미국은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비한 것, 기업이나 정부에 팔았는 것이 국내에서 생산한 건지 수입한 건지 부품에는 수입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소비가 강했다고 해서 성장률이 높게 나왔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통상 비례 관계는 있겠지만요. 개인, 기업, 정부의 지출과 투자가 국내 총생산보다 빠르게 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높죠. 둘 다일 수도 있겠고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강하다는 거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압력도 강해집니다.
그런 일들이 지난 2분기 미국 경제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중 미국의 근원 PCE 물가는 전기비 연율 6.1% 올라서 198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재고는 이렇게 2개분기 연속해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긍정적인 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생산이 많이 못 늘어난 것은 원재료와 노동력 부족 탓이 컸죠. 이런 문제가 좀 풀리면은 이렇게 대폭 줄어든 재고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요보다 생산과 고용이 훨씬 빨리 늘어나게 됩니다. 물가는 떨어지겠죠. 생산의 성장률이 낮게 나왔지만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요는 아주 강했습니다. 재고까지 크게 줄어들었으니까 미래에 더 성장할 것을 기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게만 보자면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